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 합당에 최종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뭐 지도부 차원의 합의고요. 당원 투표까지 들어가는 측면이 있는데 일단 장성철 교수님 합당의 의미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정된 수순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영이 결집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략 여론조사를 보면 6% 내외의 정당 지지율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에 가고 이재명 후보에게 참여가 된다면 이것은 지지율 상승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말씀드릴 수가 있다. 지지율 상승을 견인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좀 양날의 칼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최강욱 대표라든지 김우겸 의원은 많은 중도층의 그리고 보수층의 분들이 좀 경멸한다라는 표현을 써야 될까요? 좀 반감을 갖고 있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상당히 옹호했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도층으로부터 외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지율이 플러스 요인이 되려면 최강욱 대표나 김우겸 의원이 조국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하지 말고 좀 어느 정도 거리 두는 것이 이 선거 전략상 옳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은 남는 장사다 이런 말씀이신데 합당 추진과 더불어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개혁과제 논의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도 있고요. 비례대표에 대한 열린 공천제 이 부분도 민주당 입장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하도록 하자 이렇게 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열린민주당 쪽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을 강하게 얘기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그동안에 주장해 왔던 바이기도 하고 또 그런 가치 지향적인 어떤 통합이 되지 않으면 이건 뭐 기계적으로 통합하는 거나 다름이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비판적인 시선을 또 의식했던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앞으로 또 논의할 만한 뭐 예를 들면 국민소환제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 발의했던 헌법 안에도 들어가 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삼선 금지한다. 이것도 사실 정치권에서 이전엔 또 나왔던 얘기예요. 너무 막 선수가 높아지면서 일종의 기득권처럼 돼가는 국회를 좀 바꾸자고 얘기했던 것에 포함되는 얘기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검찰 수사권 폐지 문제라든가 이런 건 뭐 계속 얘기 나왔던 거니까요, 여권에서. 앞으로 이제 논의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고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국 전 장관 문제가 자꾸 호출되는 거 여권 입장에서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이재명 후보도 누차 사과한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억울한 점은 있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과잉 수사를 했고 별건 수사를 했다. 이런 비판받을 만한 소지는 충분히 있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공정을 얘기했을 때 좀 더 엄격한 잣대를 국민이 들이대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후보의 태도가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 안에서는 민주당이 일단은 단일 대우를 만든다고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한 세력권으로 자꾸 묶어나가는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중도 확장을 끊임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편을 좀 확고하게 만들고 그리고 중도 확장을 해가는 전략의 과정에서 올해 연내에 확실하게 자기 세력들을 좀 규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앞으로 2달 정도밖에 사실 대선이 안 남은 거예요. 그 2달 동안에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 지지하지 않았던 민주당에 실망했던 국민들을 어떻게 우리 편으로 만들고 미래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좀 더 많은 기대나 희망을 걸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있지 않을까 그 단계를 지금 넘어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장성철 교수께 먼저 질문을 드리자면 송영길 대표가 열린민주당과 합당에 이어서 그리고 안철수 대표 그리고 김동연 후보에게 공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송영길 대표가 이런 러브콜을 보냈는지 궁금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정확히 얘기했어요. 이건 판 흔들기다라는 거죠. 안철수 후보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뭐든지 하겠다라고 했던 사람인데 정권 재창출을 하려고 하는 송영길 대표가 손을 내밀었어요. 그럼 이거는 국민의힘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랑 얘기 좀 해봐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얘기를 하죠. 문재인 정권 함께 심판하겠다고 하면 내가 송영길 대표랑 얘기도 들어보고 우리 같이 한번 논의해보겠다라는 건데 관심 없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고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 비판을 했어요. 야당은 대독 후보고 여당은 불신 후보다 하면서 자기 독자 노선을 가겠다라고 강조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안철수 후보가 계속해서 지지율이 요즘에 여론조사에서 좀 높게 나오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요즘에 대선 후보의 TV 토론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론이 작은 쟁점이 되고 있어서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토론을 좀 더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윤 후보는 토론 이제 싸움만 되는 거 아니냐 약간 피하는 느낌도 좀 있는데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계속 피하고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겠어요. 저 한 번도 제대로 된 토론 해보지 못했잖아요. 대선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중앙선관위 주최하는 3번의 토론회 외에는 지금 토론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계속 지금 분위기를 그렇게 풍기고 있어요. 심지어는 대장동 특검 받으면 내가 토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대장동 특검 받는 거하고 토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특검 하나 주면 내가 토론 응해줄게. 이게 대선 후보가 과연 할 말인지 도저히 좀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럼 국민들은 도대체 뭘로 판단을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후보들 간에 차별점을 어떻게 만들 겁니까? 대선 캠페인만 잘하면 후보 간에 그냥 차별점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후보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후보의 모습과 후보의 정책적 비전을 두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는 자리는 토론밖에 없는데 지금 나 토론 안 하겠습니다. 빙빙 돌고. 앞서 김건희 씨 얘기 나오지만 영부인도 안 나타나겠습니다. 빙빙 돌고. 이게 과연 맞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비판받을 거 있으면 비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안철수 얘기 잠깐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고 싶은데요. 상대방이 실행하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되는 거죠, 정치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혹시 믿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못 믿겠어요. 안철수 후보한테 조건 잘 제시하는 쪽으로 안철수 후보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안철수 후보 표하고 윤석열 후보 표가 서로 이렇게 나눠먹기 식으로 갈릴 거라고 좀 봐요. 중도는 잘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하고 통합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통합의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에 사실은 지금 매달리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 시각 갖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